신부님을 사랑한 스님, 스님을 사랑한 신부님이라는 코너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월요일 2부를 꽉 채워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신부님을 사랑한 스님, 명진 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목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야해졌어요? 아무리 그 전종원 신부님 얼굴 봐도 사랑하고 싶은 얼굴은 아니거든요. 아니, 잘생기셨는데? 좀 멀리하기도 그렇고 가까이하기도 그렇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멀리 하기에는 좀. 예, 그만합시다. 예, 스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신부님, 전종훈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리산에서 7시간 차 타고 매주 서울 상암동 오시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신부님? 글쎄요. 그리고 명진 스님께서도 말을 못하게 하네. 대관령. 대관령에서 강원도에서 네, 아침에 오늘 출발. 아침에 오셨어요. 예, 두 분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신부님, 이런 스님 세상에 없습니다. 많이 이미 사랑하고 계시지만 더 큰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길 괜찮으셨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어때요, 지리산? 상관없어요. 지리산 안 추워요? 괜찮은데 네. 춥죠. 올해 처음으로 우리 동네에 큰 예, 저수지가 있는데 예. 제가 5년 있는 동안에 처음으로 깡깡 얼은 거 처음 봤어요. 그래요. 춥긴 추운 추운 날씨가. 웃기는 추위다. 이런 말씀 좀 주셨어요. 강원도는 더 할 것 같아요. 대관령은 그저께는 체감온도 30도였었죠. 영하. 예, 아침에 온도가 22도였었고요. 영하. 네. 예. 그거는 어떻게 너무 추워서 밖에 나오시기도 어려우셨을 텐데. 근데 그 추위라는 것도 춥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고 있으면 더 춥고 툴툴 털고 또 뭐 산책 나가고 산에 올라가면 또 땀 나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추운데 사는 사람들도 그럼요. 있는데요. 그럼. 이 추위에 정말 아닌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호강하는 거죠. 예? 뭐 추우면 쪽방촌에서 고생하는 분들 껴입고 있으면 되고 예. 따뜻한 햇볕에 차 마시면 되는데 그 추위에 몸을 움직여 하시는 분들 그분들 생각하면 저희들이야 뭐 그냥 정말 부끄럽죠. 왜 두 분께서 부끄럽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아니, 실제로 지금 그렇죠. 굉장히 그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댓글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 아이디 12월의 돼지라는 분이 두 분 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이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순돌이님께서는 이 시대의 큰 스님 명진 스님, 이 시대의 큰 신부님 전 신부님 사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장윤선 진행자도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파인소주님께서는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진리시네. 진리를 말씀하시는 두 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보고 있다. 편성 시간을 늘리는 것에 동의한다. 편성 시간을 늘려라. 그리고 외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매일 고정 출연 어떠시냐는 의견이 있어요. 명진 스님. 당치 않는 말씀을. 네? 당치 않은 말씀인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당치 않은 말씀을 하면서도 어떻게 안 될까 이런 당부를 자꾸 드리게 됩니다. 지금 지난주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네. 발생을 했어요. 밀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희생되시는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스님께서 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도 네. 역시 그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네. 불법 증축을 통해서 네. 소방시설이 전혀 안 돼 있으면서 네. 이제 불법으로 증개축을 한 것들이 이제 진화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네, 네.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국 사회가 압축 성장 예. 과정 속에서 예.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전략하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건물들을 짓는 것도 허술하게 하고 소방 시설을 안 한다든가 스프링클러 장치를 안 한다든가 예. 그런 것들이 오직 뭐 지금 밀양하고 제천 사고만이겠습니까? 전국 토처에 맞아요. 거의 5, 60년 동안 반세기 이상 예전에 왔던 이윤 창출에 눈이 멀었던 우리들의 욕망이 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이렇게 불구덩이 속으로 아니 물 속으로 고통받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큰 반성을 통해서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더불어 잘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전제를 좀 바꿔야지 돼요. 너무 막 잘 살아보세요. 뭐 부자 되세요. 747.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배부른 돼지만 되면 행복하다는 식으로 우리를 끌고 왔어요. 특히 정치가.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종훈 신부님의 국회의원들부터 전부 다 정말 감옥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사실 그 말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천박스러움들이 특히 보수라고 치면 보수는 없어요. 한국 사회에. 보신이 있지. 보신. 예, 자기 몸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끝없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정치와 권력과 또 공권력이 결탁한 한국 사회. 그것들이 빚어낸 참사라고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참 정말 보수의 반발, 좀 보신주의자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부터가 진실의 문이 열리는 네. 그런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아, 문자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종교계의 두 사이다. 너무 반갑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 신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안타깝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네. 늘 이런 사고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있는 사람한테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없는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 뭔가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면 안 되는 사람한테 배려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죠. 얼마 전에, 엊그저께 네. 이런 그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네.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네. 한마디가 돈이라는 거죠. 돈? 네. 돈 때문에 생긴 문제다. 사람을 낫게 해야 하는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 돈. 돈을 버는 데만 집착을 했지 사람을 살리는데 돈을 쓰는 데는 인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중심의 사회.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도대체 하느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느님이 계시죠. 근데 문제는 돈에 미친 인간들이 그 하느님을 가리웠기 때문에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네.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종교인의 역할은 더욱더 분명하다. 예. 종교인들의 올바른 사명적 삶, 네. 종교인으로서의 제대로 삶을 잘 못 사는 결과가 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은 특히 어려운 사람의 피눈물을 빼고 있다. 네. 그러니 부끄럽고 네. 죄송스럽고 한 종교인으로서 참 가슴 아프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장에서 아픈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두 분이에요. 제가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그 현장을. 정말 이 사고는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그 사고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말싸움을 막말.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비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 저는 그걸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두세 가지 생각을 했는데 네. 하나는 밥을 해 드셔보셨습니까? 쌀을 씻어서 예. 솥에 앉혀서 예. 밥을 해 먹고 네. 설거지까지 하는 동안에 예. 손에 예. 물을 몇 번이나 묻혀야 내 입에 목구멍에 밥이 넘어갈까? 안 세봤죠. 예. 제가 쉬다가 하도 많이 쉬다가 자꾸 잊어버려. 너무 자주 이게 네. 손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힘의 주부들은 안 셉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못 셉니다. 예. 손에 네. 물 한 번 안 묻히고 밥 처먹는 놈들. 네? 이런 놈들이 네. 입구멍 뚫렸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막말이에요. 그 막말에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애감을 느끼고 정말 그 인간적 이하의 감정을 느끼는지 그들은 생각해 봤는가? 터진 입이라고 막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야 막걸리야.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아직도 7, 80년대 향수를 입고 향후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못 젖어 입고, 못 있구나. 입고 있는 예. 거죠. 그 시절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근데 있구나. 1987 영화, 예. 이한열 열사, 네. 그다음에 박종철 열사, 고문 받다 죽고 네. 최루탄 맞아 죽었어요. 응? 그들은 아직도 그런 막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말을 해서라도 네. 즉 7, 80년대 네.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예. 최루탄 쏴서 예. 죽이더라도 네. 그 권력을 향유하고 싶은 네. 응? 예. 그런 욕망이 아직도 예. 꿈틀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지금- 않은 다음에야 촛불혁명으로 국민 주권 시대가 열렸는데 네. 아직도 자기들이 주인인 양 행세하고 싶은 네. 이런 것들 예.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이 예. 아니죠. 정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며. 네. 오히려 더 눈물을 쏙 빼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죠.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이유 분명하죠. 네. 신부님, 스님께서도 말씀 주셨어요. 특히 이제 주말에 여상교라는 이름이 인터넷 그 포털 검색어 실검 1위를 계속했어요. 여상교가 누굴까? 배울까? 막 이랬는데, 지금 말씀 주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하동 사천 남해 지역 회원인데 네. 제가 사실은 그 고문 조작 간첩으로 몰렸다가 무죄 받은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 진실의 힘이라고 진실의 힘. 그 정혜신 박사하고 네. 그 부군되는 이명수 네. 선생이 이제 주선해서 봉헌사에서 네. 그분들을 치유하는 그 프로그램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죄 선고를 받고 돈이 좀 이제 보상이 나온 걸 모아가지고 네. 재단을 만들어요. 네. 진실의 힘이라고. 예. 그 첫 번째 재단 이사장을 제가 맡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이 받았던 그 고통, 수모, 네. 그것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부인이나 또 가족, 아들, 딸들, 딸들. 간첩의 부인으로 네. 간첩의 아들, 딸로 20년, 30년 살면서 네. 겪었던 그 고통은 지옥이죠, 그대로. 본인들이 고문당하고, 뭐, 물고문당하고, 정기구이당하고, 뭐, 바늘로다가 손톱 찌르는 그런 고문 당한 것도 대단히 정말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은 네. 가족들이 좀 빨갱이 집안이라고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자살을 기도했다지 또는 가족들. 네. 그 진도간 접단 사건이라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라든가 구미학생 간첩단 사건들. 네. 이런 조작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됐던 여상규라는 사람이 네. 하동 그때 당시에 판사였죠. 판사였었죠. 판사, 예. 1심에서 그 사람들에게 유죄 선고를 했던 네. 그런 판사가 지금도 예. 반성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네. 뭐 웃기고 앉아 있네. 예. 웃기고 앉아 있는 이 정말 양반. 그 내 앞에 앉아 있다면은 네. 기숙사대기를 올려붙였어야지 될 그런 인간으로 보는 거죠.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을 그렇게 인생을 망쳐놓고 네. 고통스럽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사 간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간첩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네. 하나의 인생이 사상과 이념 때문에 네. 뭐 북적의 지령을 받고 내렸던 간첩이라도 그런 형벌을 당했더라면 나라가 분단된 상황 속에 일어났던 비극인데 네. 판사로서 어쩔 수 없었다. 네. 참 돌이켜놓고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든다. 네. 이런 정도의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증거도 없는 사람을 60일씩 한 달 이상씩 잡아놓고 고문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간첩을 조작 간첩. 완전히 사람의 인격을 파탄시키고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 그렇게 만든 당사자가 네. 그걸 묻는 기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이건 인간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아무리 출간 뭐 제가 수행하는 스님이지만은 네. 쌍욕이 정말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거죠. 네. 방송이니까. 네. 그러나 앞에 보이면은 싸대기를 예비당 종치듯이 후에 갈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당 종이 조- 없어. 예? 요즘에 종이 없어. 예배당에 종이 없답니다. 큰 절에 대종치듯이 아주 쿵쿵.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비유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농담처럼 웃고 있지만 한 인생에 그렇죠. 인생뿐만 아니에요. 가족을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완전히 그 파탄난 삶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사과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할 수 있냐. 여기에 이제 그게 분노를 자유한국당이지 뭐.
저는 그렇게 예. 그 뿌리가 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까 스님 말씀 네.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보신주의자들이잖아요. 보신주의자들. 언제까지도 자기들이 그렇게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어? 이 교만함이 네. 나는 더 정말 화가 나는 거야. 어? 세상이 뒤바뀌었는데도 반성하지 않잖아요. 네. 어? 왜? 이거는 뒤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니까. 한국의 보수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네. 사실은 그 뭐 일제 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되게 이제 뭐 보수라고 칭해지거든요. 네. 근데 일제 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친일을 덮기 위해서 반공투사가 되죠. 반공투사. 네. 그러니까 일장기를 흔들면서 천황폐하 만세 부르던 사람들이 네. 미군이 들어오니까 성조기를 흔들면서 성조기여 영원하라 네. 이렇게 불렀었고, 이 사람들은 만약에 중국이 뭐 무력으로 한반도를 뭐 네. 점령한다면은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오성기를 흔들면서 쎄쎄쎄쎄하고 앞장서서 나갈 사람들로는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제나 얼굴을 바꿔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힘이 있는 데 네. 붙어서 자기 몸을 보신하고 돈을 벌고 네. 권력과 결탁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네. 난 이게 이제 청산되는 첫걸음이 네. 적폐청산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무슨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고관들, 네. 또 반공. 네. 우리나라는 통치 이념이 없어요. 네. 예? 신라 고려 시대는 불교가 통치 이념이었고 네. 조선 시대는 유교,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네. 근데 해방 이후에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어떤 철학적 이념이 없는 거예요. 미국. 그 이념이 반공이었습니다. 반공. 남의 걸 반대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정치 행위의 목적을 삼는 사람들. 자기 게 없으니까 철학이 없는 거죠. 남의 걸 반대하는 걸로다 국가의 통치 이념을 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만 하면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반공, 공산당 반대. 그 당시에는 빨갱이, 네. 좌파 네. 이러면은 그 깃발을 들고 나오면은 아무리 네. 잘못한 사람도 예. 반공투사가 돼가지고 예.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세월을 우리는 살아왔던 거죠. 근데 스님 요새도 그래요. 요새 지금 보면 그 평창올림픽을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네. 그 얘기도 제가 하고 싶은데 네. 그럼 북쪽이 네. 핵무기를 다시 반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네. 내일이라도 네. 그렇게 해서 전쟁 분위기를 한반도에 일으켜서 네. 우리나라의 그 전쟁 위협 때문에 세계 각국 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안 오고 네. 해서 평창올림픽이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남과 북이 동시에 같이 올림픽을 여는 것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IOC에서 네.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채택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한나라당이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고, 근데 지금 북한이 그나마 장거리 미사일 쏘는 걸 중단하고 네. 평창올림픽에 참여를 하겠다는데 네. 그거를 왜 평양올림픽이니 뭐냐 하면서 자꾸 억하심정으로 그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반대하던 사람들, 네.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도 반대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반대했고 한반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화해해서 지금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네.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렇지. 얘기거든. 그 사람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치 않는 거예요. 평화로운 한반도에선 자신들이 누릴 기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을 왜 평양 올림픽으로 얘기하는가? 선동이에요. 이건 뭐냐면 분단, 그러니까 반공 시대, 아까 말씀드린 60, 70년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 당시엔 반공 빨갱이로 몰면 다 자기들이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는 더 심각한 거죠. 네. 이게 지금 정치인들의 막말이 하나의 신호, 소스를 주는 거예요. 예. 조중동에, 언론에. 그러면 이 막말을 받아서 언론은 부풀려서 막 또 왜곡 보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보신 정당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신부님하고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신 정당 그리고 보신 언론 그렇죠. 이 같이 손을 잡고 이를테면 그 끊임없이 색깔론으로 남북 관계를 몰아가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면 그 남북 단일팀과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불공평. 그러니까 북한 선수라고 해서 단일팀에 들어가는 것은 특혜 아니냐. 이거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2030 세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약간 등을 돌린 측면이 있어서 여론조사가 많이 하락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소폭 지금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59%까지 떨어졌다 다시 이제 60%로 올라가긴 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그 봐야 부분에 될까요? 대해서는 저희는 어렸을 때 그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네.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그 칙어, 교육칙서. 칙서. 그러니까 일제 때 예. 메이지가 발표했던 교육칙서를 우리 다 외우고 뭐 책을 다 만들어서 돌려서 읽고 했던 시대죠.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네. 국가라는 이름으로 뭔가 슬로건이 정해지면 우리는 다 따라서 살아왔던 데 습관들이 있어요. 네. 근데 남북한 간에 평화적인 그 올림픽을 열고 네. 북한이 단일팀을 만드는데 뭐 그걸 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냐 이러는데 네. 국가 이름으로 진행됐지만은 아이스하키 팀의 그 선수들 중에 네. 북쪽 선수가 참가하면 몇 선수는 빠져야 될 거 아니냐. 그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피땀 흘린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냐.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국가 앞에서 뭐 이렇게 손을 얹고 했던 예. 그 국가주의 같은 예, 것들이 예. 많이 무너졌고 예. 이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재인 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졌지만은 네. 국민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같이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나버렸다 이제.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든가 뭐 어떤 그 선동으로 네.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아무리 평양올림픽이라고 떠든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짓 하는 건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들이 맥힌다면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더 떨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다. 전혀 지지율에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난 그런 문제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의 의식 전환이 저는 너무 반갑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식 전환이 반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전 신부님은 젊은이들의 그 어떤 그 지지율에 대한 네. 그 어떤 변화는 합당하다.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다음 왜냐하면 20, 30대는 20, 30대에 있어서의 사고는 네. 한반도의 평화 그렇게 긴박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늘 그렇게 이용해 먹은 거죠. 거기에 우리는 길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는 통일이, 한반도의 통일이 왜 절박한지, 한반도의 평화가 왜 그렇게 소중한 건지에 대한 절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네. 하나의 그 스포츠의 어떤 정당성, 네. 이런 것만 놓고 비교해 보니까 네. 이게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나는 그럴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느끼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네. 올바른 대한민국의 올바른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게 정치인들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정치인들이 못해서 저희 신부님하고 스님한테 부탁을 드릴 겁니다. 올바른 메시지. 그럼 지네들 다 여의도에서 나오라고 그래. 우리 둘이 들어가게. 우리 둘만 해도 될 것 같아. 나 이거 참 진짜 이거 황당한. 그렇잖아. 뭐 거기 세금 빼쳐먹는 뭐 귀신들이여 뭐여. 우리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아니, 신부님, 이 방송인데 지금 큰일 났네 이거. 괜찮아. 우리 돈 안 받고 할 수 있으니까. 돈 안 받고. 다음 주에 안 나오신다고 지금 다음 주까지 다 가시는. 아니 진짜 그렇지 않아요? 야. 젊은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왜냐하면 한반도의 미래 세대들이 지금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바로 잡아주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맞습니다. 소명인데 네. 오히려 그들을 부추겨서 네. 아니면 내지는 그들에게 더 불안을 야기시키고 더 긴장을 조성시키는 네. 이런 언동은 반국가적인 언동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교육부에 있던 어느 분이 그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돼지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사실은 아직도 저질 그래요. 정치인들이 개돼지죠. 그렇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죠. 저질 정치인들이 개돼지다. 개돼지죠. 국민들은 정말 국민들은 지혜로운데, 지혜로운데. 예, 국민들이 예. 뽑은 개돼지들이 예. 나라를 이렇게 입고를 만든 겁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얘기는 그만 듣고 그냥 싶어요. 참. 진짜 너무 우리가 난-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되는 이 땅의 국민, 시민을 그렇게 저도 사실은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예. 부처님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도 전달해주고 싶고 예. 사실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죠. 예, 근데 예. 뭐 누구는 니들은 개 돼지다, 뭐 지구멍에 물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만 하려니까 나도 좀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 정말 1987 영화를 보면서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자,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만든 이 땅의 민주인데 어? 아직도 국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게 이게 용납이 됩니까? 저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이 밀양 가서 네. 뭐 얘기하다가 그 소방법 반대하고 예산도 깎았던 사람이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여기 또 민주당 애들이 와 있구만. 어른들이 이게 당 대표 장관- 말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 사람은 뭐 말 늘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품격을 그 갖춰야 되지 사람은 않을까 남영동 독방대에 하나씩 넣어줬으면 좋겠어. 싶어요. 아이고 심해. 그러면 바로 아이고 심해. 1분도 안 돼서 나올 거야 그냥. 신부님 너무 과하십니다. 아니 그 남영동 방금 전까지 명진 스님. 예. 내가 그 옛날 많이 밀리네. 분실을 안기호 분실을 오늘 명진 스님 많이 인권센터로 만들 게 아니라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을 한 방에다 하나씩 넣어주는 건 아유, 그 사람들은 고음 아이, 필요 없어요. 잠깐만, 신부님 그 무서워. 방에 아니, 들어가 너무 있는 무서워. 것만으로도 아니, 너무 무서워요, 신부님. 이근하면 아니, 보내야지 그러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분노가 그러니까요. 생기더라고. 아유, 요즘 맞습니다. 돌아간 걸 예,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봤는데요. 방금 전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바로 또 없어졌는데요. 그 문자는 좀 저희가 읽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신부님 스님, 저는 문구사를 25년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요. 아직도 집도 없이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고민 상담 들어왔습니다. 아, 국민이 어떻게 해야 세상이 바뀔까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오늘 좀 밀리신 명진 스님부터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것이 지금 얘기하는 뭐 소득 증대를 통한 네. 경제 발전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성장 위주로 수출 뭐 이러면서 너무 부자들만 잘 살았어요. 예, 그렇게 네. 계속 빈부격차가 심해졌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집 가질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아이를 좋은 학원에 보낼 수가 없는 그런 격차들이 점점 더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조정해내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지 되는 네. 거죠, 사실은.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약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 횡포를 못 부리게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건데 네. 대한민국의 법은 있는 자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의 편이었었죠. 그동안에 쭉.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계급이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의 자식은 노동자의 자식 겨우 할 수밖에 없고 영세민은 영세민이고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고 또 은수자 아들은 은수자가 되고 동수자들은 동수자가 되는 네. 계급이 일정한 부분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어떤 계급을 벗어나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려면은 네. 투기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무슨 비트코인을 잔뜩 사가지고 네. 뭐 일확천금을 꿈꾼다든가 이런 것 말고는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픈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묻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종교가 과연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가 종교조차도 특권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종교조차도 정말 씨알 데 없는 능력 없는 거짓말 잘하는 그리고 정치인보다 더 타락한 중이나 신부나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종교의 그 주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좀 전 신부님 같이 괜찮은 저런 신부님들은 그 외지로 몰려가지고 그래도 아웃사이더가 돼버리고 욕망과 타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신부들은 주식 투기까지 했더라고요. 인천에서 신부님들이요? 증권 조작까지 했어요. 신부님들이요? 그리고 신부님. 뭐 난 모르겠는데. 복지원에서 뭐 네. 이제 돈 떼먹는 거 이런 것들은 뭐 비일비재고 절지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과연 종교가 필요한 건가? 다음 생에 뭐 천당 간다, 극락 간다. 신부나 중이나 목사나 천당, 극락 가본 사람 없어요. 근데 지들도 안 가본 데를 지가 갈지도 모르는 데를 지옥을 네. 그런 데를 뭐 내가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네. 이런 그 종교 행태가 과연
아직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시대 예. 그런 종교가 필요한 건가? 그럼 현세 문제에 이제 복을 비는 건데 우리가 절에 가서 빌고 교회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빌면 네. 복을 받는다. 네. 그럼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나한테 돈 내고 비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뇌물수수죄로다가 구속 수사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뇌물수수. 뇌물수수죠. 명진 나한테 스님 비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네. 안 비는 사람은 지옥 보내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그런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뇌물수수죄로 가야 되는 다음 주에 시작하기 전에는 네. 108배를 사주에 108배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민 여러분의 그 신부님은요. 응답은 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네. 국민 여러분 손에서 제발 촛불을 놔서는 안 된다. 촛불을 들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주인인 세상이라고 확신이 될 때까지 결코 손에서 촛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 하나. 또 하나는 끝까지 감시. 이 세상에 정부가 있는 이유가 뭘까? 아까 25년 동안 문구점 하면서 네. 늘 이렇게 산 자주 섞인 시민의 말씀.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재화는 공동 거예요. 공동 거. 어느 누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있는 사람 것은 조금 더 빼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서 서로 사는 사람들이 위화감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화평한 세상.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가진 가진 사람은 네. 없는 사람에게 내줄 의무예요, 의무. 의무. 그다음에 없는 사람은 가진 사람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사회가 네. 사람 사는 세상인 거예요.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인이 있어야 할 이유이고 종교인이 살아가야 할 소명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부, 정치인, 종교인 다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 제일 못하는 게 종교인이에요. 왜? 저도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명진 스님 박수 치셔요. 왜냐하면 종교인이야말로 그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한 거다. 지금 5분 남아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너무 속상한데요. 종교의 권력화. 한참 막 이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끝내야 돼가지고 제가 늘 그래서 나중에- 편성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나중에 하는. 얘기하면 되지. 예. 정도 얘기는. 그 신부님께서 다음 주는 못 나오시잖아요. 어디 가세요? 저 이스라엘 가는 거. 이스라엘 왜 가십니까? 예루살렘이 네. 이스라엘의 수도라며. 그 수도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가세요? 저는 그거 예루살렘이 네. 글자 그대로 네. 예루 도시 살렘 평화잖아요. 평화의 도시가 전쟁터가 된 지 1000년이 넘었어요. 네. 그게 종교야. 아주 종교가 어떤 것인가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데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야. 다시 한번 보러 확인하러. 확인하러. 네. 그리고 다시금 제가 예. 종교인으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 도대체 예수는 나에게 뭘까? 네. 이거를 한번 좀 다시 그렇군요. 살펴보기 위해서. 요새 지리산에서 신부님 하루 한 끼만 드시면서 수행하신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수행은 아니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녀오셔서 그 얘기가 훨씬 더 풍성해지실 것 같고 한 주 안 나오셔서 명진 스님 섭섭하시겠어요. 저도 2월 5일 날 나오면 그다음에 또. 그 세상과 함께라고 그러는 네. 그 모임 단체가 있습니다. 예. 한의사 분들이 네. 이제 주축인데 네. 그분들하고 아이, 미얀마에 큰일이네. 이제 그 자원봉사하는 예. 데 같이 가요. 수경스님하고 같이. 예. 그래서 아마 2월 5일 수경 스님 오랜만에 수경 스님. 예. 수경스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예. 이제 와. 암약하는 거죠. 야, 수경 스님 정말 그 새만금 두 분이 두 분이- 뒷거래가 있구만. 꼭 뒷거래까지는 없는데 그 세상과 함께의 수경스님이 그쪽 분들하고 예. 같이 지내면서 그럼 거의 봉사활동 하시러 그렇죠, 봉사활동 하시고 뭐 어찌됐든 두 분께서
주거니 받거니 이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아까 계속 문자가 들어왔어요. 두 분의 말씀이 너무 속 시원하고 사이다처럼 뻥 뚫려서 매일 방송을 원하는데 지금 계속 이게 없어져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부님을 사랑한 스님, 스님을 사랑한 신부님이라는 코너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월요일 2부를 꽉 채워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신부님을 사랑한 스님, 명진 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목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야해졌어요? 아무리 전종원 신부님 얼굴 봐도 사랑하고 싶은 얼굴은 아니거든요. 잘생기셨는데? 좀 멀리하기도 그렇고 가까이하기도 그렇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멀리 하기에는 좀 예, 그만합시다. 예, 스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신부님, 전종훈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지리산에서 7시간 차 타고 매주 서울 상암동 오시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신부님? 글쎄요. 그리고 명진 스님께서도 말을 못하게 하네. 대관령에서 강원도에서 오늘 아침에 오셨어요. 예, 두 분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신부님, 이런 스님 세상에 없습니다. 많이 이미 사랑하고 계시지만 더 큰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길 괜찮으셨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어때요, 지리산? 상관없어요. 지리산 안 추워요? 괜찮은데 네. 춥죠. 올해 처음으로 우리 동네에 큰 예, 저수지가 있는데 예. 제가 5년 있는 동안에 처음으로 깡깡 얼은 거 처음 봤어요. 그래요. 추운 날씨가. 웃기는 추위다. 이런 말씀 좀 주셨. 강원도는 더 할 것 같아요. 대관령은 그저께는 체감 온도 30도였었죠. 영하. 예, 아침에 온도가 22도였었고요. 영하. 네. 예. 그거는 어떻게 너무 추워서 밖에 나오시기도 어려우셨을 텐데. 근데 그 추위라는 것도 춥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고 있으면 더 춥고 툴툴 털고 또 뭐 산책 나가고 산에 올라가면 또 땀 나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추운데 사는 사람들도 그럼요. 있는데요. 그럼 이 추위에 정말 아닌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호강하는 거죠. 네? 뭐 추우면 쪽방촌에서 고생하는 분들 껴입고 있으면 되고 따뜻한 햇볕에 차 마시면 되는데 그 추위에 몸을 움직여 하시는 분들 그분들 생각하면 저희들이야 뭐 그냥 정말 부끄럽죠. 왜 두 분께서 부끄럽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아니, 지금 실제로 그렇죠. 굉장히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댓글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 아이디 12월의 돼지라는 분이 두 분 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이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순돌이님께서는 이 시대의 큰 스님 명진 스님, 이 시대의 큰 신부님 전 신부님 사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장윤선 진행자도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파인소주님께서는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진리시네. 진리를 말씀하시는 두 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보고 있다. 편성 시간을 늘리는 것에 동의한다. 편성 시간을 늘려라. 그리고 외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매일 고정 출연 어떠시냐는 의견이 있어요. 명진 스님. 당치 않는 말씀을. 네? 당치 않은 말씀인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당치 않은 말씀을 하면서도 어떻게 안 될까 이런 당부를 자꾸 드리게 됩니다. 지금 지난주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밀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희생되시는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스님께서 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도 네. 역시 그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네. 불법 증축을 통해서 네. 소방시설이 전혀 안 돼 있으면서 네. 이제 불법으로 증개축을 한 것들이 이제 진화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국 사회가
압축 성장 예. 과정 속에서 예.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이제 전략하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건물들을 짓는 것도 허술하게 하고 소방 시설을 안 한다든가 스프링클러 장치를 안 한다든가 예. 그런 것들이 오직 뭐 지금 밀양하고 제천 사고만이겠습니까? 전국 토처에 맞아요. 거의 5, 60년 동안 반세기 이상 예전에 왔던 이윤 창출에 눈이 멀었던 우리들의 욕망이 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이렇게 불구덩이 속으로 아니 물 속으로 고통받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큰 반성을 통해서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더불어 잘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전제를 좀 바꿔야지 돼요. 너무 막 잘 살아보세요. 뭐 부자 되세요. 747.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배부른 돼지만 되면 행복하다는 식으로 우리를 끌고 왔어요. 특히 정치가.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종훈 신부님이 국회의원들부터 전부 다 정말 감옥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사실 그 말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천박스러움들이 특히 보수라고 치면 보수는 없어요. 한국 사회에. 보신이 있지. 보신. 예, 예. 자기 그래서 이렇게 뭐만 하면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반공, 공산당이 반대. 그 당시에는 빨갱이, 네. 좌파 네. 이러면은 그 깃발을 들고 나오면은 아무리 네. 잘못한 사람도 예. 반공투사가 돼가지고 예.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세월을 우리는 살아왔던 거죠. 근데 스님 요새도 그래요. 요새 지금 보면 그 평창올림픽을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네. 그 얘기도 제가 하고 싶은데 네. 그럼 북쪽이 네. 핵무기를 다시 반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네. 내일이라도 네. 그렇게 해서 전쟁 분위기를 한반도에 일으켜서 네. 우리나라의 그 전쟁 위협 때문에 세계 각국 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안 오고 네. 해서 평창 올림픽이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남과 북이 동시에 같이 올림픽을 여는 것 때문에 평창 올림픽이 IOC에서 네.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채택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한나라당이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고, 근데 지금 북한이 그나마 장거리 미사일 쏘는 걸 중단하고 네. 평창 올림픽에 참여를 하겠다는데 네. 그거를 왜 평양 올림픽이니 뭐냐 하면서 자꾸 억하심정으로 그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반대하던 사람들, 네. 공산주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도 반대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반대했고 한반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화해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네.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한반도 사람-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렇지. 얘기거든. 그 사람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치 않는 거예요. 평화로운 한반도에선 자신들이 누릴 기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을 왜 평양 올림픽으로 얘기하는가? 선정선동이에요. 이건 뭐냐면 분단, 그러니까 반공 시대, 아까 말씀드린 60, 70년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 당시엔 반공 빨갱이로 몰면 다 자기들이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는 더 심각한 거죠. 네. 이게 지금 정치인들의 막말이 하나의 신호, 소스를 주는 거예요. 예. 조중동에, 언론에. 그러면 이 막말을 받아서 언론은 부풀려서 막 또 왜곡 보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보신 정당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신부님하고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신 정당 그리고 보신 언론 이 같이 손을 잡고 이를테면 그 끊임없이 색깔론으로 남북 관계를 몰아가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면 그 남북 단일팀과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불공평, 그러니까 북한 선수라고 해서 단일팀에 들어가는 것은 특혜 아니냐, 이거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2030 세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약간 등을 돌린 측면이 있어서 여론조사가 많이 하락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소폭 지금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59%까지 떨어졌다 다시 이제 60%로 올라가긴 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그 봐야 부분에 될까요? 대해서는 저희는 어렸을 때 그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네.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그 교육칙서. 칙서. 그러니까 일제 때 예.
메이지가 발표했던 교육 직서를 우리 다 외우고 뭐 책을 다 만들어서 돌려서 읽고 했던 시대죠.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네. 국가라는 이름으로 뭔가 슬로건이 정해지면 우리 다 따라서 살아왔던 데 습관들이 있어요. 네. 근데 남북한 간에 평화적인 그 올림픽을 열고 네. 북한이 단일팀을 만드는데 뭐 그걸 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냐 이러는데 네. 국가 이름으로 진행됐지만은 아이스하키 팀의 그 선수들 중에 네. 북쪽 선수가 참가하면 몇 선수는 빠져야 될 거 아니냐. 그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피땀 흘린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냐.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국가 앞에서 뭐 이렇게 손을 얹고 했던 예. 그 국가주의 같은 예, 것들이 예. 많이 무너졌고 예. 이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재인 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졌지만은 네. 국민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같이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나버렸다 이제.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든가 뭐 어떤 그 선동으로 네.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아무리 평양 올림픽이라고 떠든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짓 하는 건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들이 맥힌다면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더 떨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다. 전혀 지지율에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난 그런 문제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의 의식 전환이 저는 너무 반갑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런 의식 전환이 반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전 신부님은 젊은이들의 그 어떤 그 지지율에 대한 네. 그 어떤 변화는 합당하다.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다음 왜냐하면 20, 30대는 20, 30대에 있어서의 사고는 네. 한반도의 평화 그렇게 긴박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늘 그렇게 이용해 먹은 거죠. 어? 네, 여상교라는 이름이 인터넷 그 포털 검색어 실검 1위를 계속했어요. 여상교가 누굴까? 배울까? 막 이랬는데 지금 말씀 주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하동 사천 남해 지역 회원인데 네. 제가 사실은 그 고문 조작 간첩으로 몰렸다가 무죄 받은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 진실의 힘이라고 진실의 힘. 그 정혜신 박사하고 네. 그 부군되는 이명수 네. 선생이 이제 주선해서 봉은사에서 네. 그분들을 치유하는 그 프로그램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죄 선고를 받고 돈이 좀 이제 보상이 나온 걸 모아가지고 네. 재단을 만들어요. 네. 진실의 힘이라고. 예. 그 첫 번째 재단 이사장을 제가 맡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이 받았던 그 고통, 수모, 네. 그것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부인이나 또 아들, 딸들, 딸들. 간첩의 부인으로 네. 간첩의 아들, 딸로 20년, 30년 살면서 네. 겪었던 그 고통은 지옥이죠, 그대로. 본인들이 고문당하고 뭐 물고문당하고 전기구이당하고 뭐 바늘로다가 손톱 찌르는 그런 고문 당한 것도 대단히 정말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은 네. 가족들이 좀 빨갱이 집안이라고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자살을 기도했어야지 했던 가족들. 네. 그 진도 간첩단 사건이라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라든가 구미호 학생 간첩단 사건들. 네. 이런 조작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됐던 여상규라는 사람이 네. 하동 그때 당시에 판사였죠. 판사였었죠. 판사, 예. 1심에서 그 사람들에게 유죄 선고를 했던 네. 그런 판사가 지금도 예. 반성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네. 뭐 웃기고 앉아 있네. 예. 웃기고 앉아 있는 정말 양반. 그 내 앞에 앉아 있다면은 네. 기숙사대기를 올려붙였어야지 될 그런 인간으로 보는 거죠.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을 그렇게 인생을 망쳐놓고 네. 고통스럽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사 간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간첩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네. 하나의 인생이 사상과 이념 때문에 네. 뭐 북적의 지령을 받고 내렸던 간첩이라도 그런 형벌을 당했더라면 나라가 분단된 상황 속에 일어났던 비극인데 네. 판사로서 어쩔 수 없었다. 네. 참 돌이켜놓고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든다. 네. 이런 정도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국회의원이니까. 증거도 없는 사람을 60일씩 한 달 이상씩 잡아놓고 고문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간첩을 조작 간첩. 완전히 사람의 인격을 파탄시키고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 그렇게 만든 당사자가 네. 그걸 묻는 기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이건 인간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아무리 출간 뭐 제가 수행하는 스님이지만은 네. 쌍욕이 정말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거죠. 네. 방송이니까. 네. 그러나
앞에 보이면은 싸대기를 예비당 정치듯이 후에 갈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당 예배당 종이 조- 없어. 예? 요즘에 종이 없어. 예배당에 종이 없답니다. 큰절에 대정치듯이 아주 쿵쿵.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비유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농담처럼 웃고 있지만 한 인생에 그렇죠. 인생뿐만 아니에요. 가족을 전체가. 가족 전체가 완전히 그 파탄난 삶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사과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할 수 있냐. 여기에 이제 그게 분노를 자유한국당이지 뭐. 당 나는 그렇게 예. 그 뿌리가 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까 스님 말씀 네.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보신주의자들이잖아요. 보신주의자들. 언제까지도 자기들이 그렇게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어? 이 교만함이 네. 나는 더 정말 화가 나는 거야. 어? 세상이 뒤바뀌었는데도 반성하지 않잖아요. 네. 어? 왜? 이거는 뒤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니까. 한국의 보수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네. 사실은 그 뭐 일제 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되게 이제 뭐 보수라고 칭해지거든요. 네. 근데 일제 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친일을 덮기 위해서 반공투사가 되죠. 반공투사. 네, 예. 그러니까 일장기를 흔들면서 천황폐하 만세 부르던 사람들이 예. 미군이 들어오니까 성조기를 흔들면서 성조기여 영원하라 네. 이렇게 불렀었고 이 사람들은 만약에 중국이 뭐 무력으로 한반도를 네. 뭐 점령한다면은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오성기를 흔들면서 쎄쎄쎄쎄하고 앞장서서 나갈 사람들로는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제나 얼굴을 바꿔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힘이 있는 데 네. 붙어서 자기 몸을 보신하고 돈을 벌고 네. 권력과 결탁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네. 난 이게 이제 청산되는 첫걸음이 네. 적폐청산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무슨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고관들 네. 또 반공. 네. 우리나라는 통치 이념이 없어요. 네. 예? 신라 고려 시대는 불교가 통치 이념이었고 네. 조선 시대는 유교,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네. 근데 해방 이후에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어떤 철학적 이념이 없는 거예요. 미국. 그 이념이 반공이었습니다. 반공. 남의 걸 반대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정치 행위의 목적을 삼는 사람들. 자기 게 없으니까 철학이 없는 거죠. 남의 걸 반대하는 걸로다 국가의 통치 이념을 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몸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끝없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정치와 권력과 또 공권력이 결탁한 한국 사회. 그것들이 빚어낸 참사라고 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참 정말 보수의 반발, 좀 보신주의자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부터가 진실의 문이 열리는 네. 그런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아, 문자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종교계의 두 사이다. 너무 반갑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 신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안타깝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네. 늘 이런 사고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있는 사람한테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없는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 뭔가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면 안 되는 사람한테 배려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죠. 얼마 전에, 엊그저께 네. 이런 그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네.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네. 한마디가 돈이라는 거죠. 돈? 네. 돈 때문에 생긴 문제다. 어. 사람을 낫게 해야 하는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 돈. 돈을 버는 데만 집착을 했지 사람을 살리는데 돈을 쓰는 데는 인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중심의 사회.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도대체 하느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느님이 계시죠. 근데 문제는 돈에 미친 인간들이 그 하느님을 가리웠기 때문에 아.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네. 보여지는 거죠. 어. 그러니 종교인의 역할은 더욱더 분명하다. 예. 종교인들의 올바른 사명적 삶, 네. 종교인으로서의
제대로 삶을 잘 못 사는 결과가 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은 특히 어려운 사람의 피눈물을 빼고 있다. 네. 그러니 부끄럽고 네. 죄송스럽고 한 종교인으로서 참 가슴 아프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장에서 아픈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두 분이에요. 제가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재를 했거든요, 그 현장을. 정말 이 사고는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그 사고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막 말싸움을 막말.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비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 저는 그걸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두세 가지 생각을 했는데 네. 하나는 밥을 해 드셔보셨습니까? 쌀을 씻어서 예. 솥에 앉혀서 예, 밥을 해 먹고 네. 설거지까지 하는 동안에 예, 손에 예. 물을 몇 번이나 묻혀야 내 입에 목구멍에 밥이 넘어갈까? 안 세봤죠. 예. 제가 쉬다가 하도 많이 쉬다 자꾸 잊어버려. 너무 자주 이게 네. 손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힘의 주부들은 안 셉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못 셉니다. 예. 손에 네. 물 한 번 안 묻히고 밥 처먹는 놈들. 네? 이런 놈들이 네. 입구멍 뚫렸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막말이에요. 그 막말에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애감을 느끼고 정말 그 인간적 이하의 감정을 느끼는지 그들은 생각해 봤는가? 터진 입이라고 막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야 막걸리야.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저희가. 저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아직도 7, 80년대 향수를 입고 향후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못 젖어 입고, 못 있구나. 입고 있는 예. 거죠. 그 시절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근데 있구나. 1987 영화, 예. 이한열 열사, 네. 그다음에 박종철 열사, 고문받다 죽고 네. 최루탄 맞아 죽었어요. 응? 그들은 아직도 그런 막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말을 해서라도 네. 즉 7, 80년대 네.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예. 최루탄 쏴서 예. 죽이더라도 네. 그 권력을 향유하고 싶은 네. 응? 예. 그런 욕망이 아직도 예. 꿈틀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지금- 않은 다음에야 촛불혁명으로 국민 주권 시대가 열렸는데 네. 아직도 자기들이 주인인 양 행세하고 싶은 네. 이런 것들 예.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이 예. 아니죠. 정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라며. 네. 오히려 더 눈물을 쏙 빼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죠.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이유 분명하죠. 네. 신부님, 스님께서도 말씀 주셨어요. 특히 이제 주말에. 거기에 우리는 길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에는 한반도의 통일이 왜 절박한지, 한반도의 평화가 왜 그렇게 소중한 것에 대한 절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네. 하나의 그 스포츠의 어떤 정당성, 네. 이런 것만 놓고 비교해 보니까 네. 이게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나는 그럴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느끼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네. 올바른 대한민국의 올바른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게 정치인들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정치인들이 못해서 저희 신부님하고 스님한테 부탁을 드릴 겁니다. 올바른 메시지. 그럼 지네들 다 여의도에서 나오라고 그래. 우리 둘이 들어가게. 우리 둘만 해도 될 것 같아. 아, 나 이거 참 진짜 이거 황당한. 그렇잖아. 뭐 거기 세금 빼쳐먹는 뭐 귀신들이여 뭐여. 우리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아니, 신부님, 이 방송인데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아, 괜찮아. 우리 돈 안 받고 할 수 있으니까. 돈 안 받고. 다음 주에 안 나오신다고 지금 다음 주까지 다음까지. 아니 진짜 그렇지 않아요? 야. 젊은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왜냐하면 네. 한반도의 미래 세대들이 지금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바로 잡아주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맞습니다. 소명인데 네. 오히려 그들을 부추겨서 네. 아니면 내지는 그들에게 더 불안을 야기시키고 더 긴장을 조성시키는 네. 이런 언동은 반국가적인 언동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교육부에 있던 어느 분이 그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돼지라고 표현한 적이 예, 있었잖아요. 예. 사실은 아직도 저질 그런 거야. 정치인들이 개돼지죠. 그렇잖아요. 그들은 저질-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죠. 저질 정치인들이 개돼지다. 개돼지죠. 국민들은 정말 국민들은 지혜로운데, 지혜로운데. 예, 국민들이 예. 뽑은 개돼지들이 예.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만든 겁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 그냥 싶어요. 참. 진짜 너무 우리가 난-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되는 이 땅의 국민, 시민을 아니, 그렇게 저도 사실은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예. 부처님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도 전달해주고 싶고 예. 사실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죠. 예, 근데 예. 뭐 누구는 니들은 개돼지다, 뭐 지구멍에 물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만 하려니까 나도 좀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 정말 1987 영화를 보면서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자,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만든 이 땅의 민주인데 어? 아직도 국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게 이게 용납이 됩니까? 저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이 밀양 가서 네. 뭐 얘기하다가 그 소방법 반대하고 예산도 깎았던 사람이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여기 또 민주당 애들이 와 있구만. 어른들이 이게 당 대표 할 장관-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 사람은 네? 뭐 말 늘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품격을 그 갖춰야 되지 사람은 않을까 남영동 독방대에 하나씩 넣어줬으면 좋겠어. 싶어요. 아이고 심해. 그러면 바로 아이고 심해. 1분도 안 돼서 나올 거야 그냥. 신부님 너무 과하십니다. 아니 그 남영동 방금 그 전까지 명진 스님. 예. 내가 많이 옛날 밀리네. 분실을 안기호 분실을 오늘 명진 스님 많이 인권센터로 만들 게 아니라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을 한 방에다 하나씩 넣어주는 아유, 그 사람들은 고음 아이, 필요 없어요. 잠깐만, 신부님 그 무서워. 방에 아니, 들어가 너무 있는 무서워. 것만으로도 아니, 너무 무서워요, 신부님. 이근하게 아니, 보내야지 그러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분노가 그러니까요. 생기더라고. 아유, 요즘 맞습니다. 돌아간 걸 예,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봤는데요. 방금 전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바로 또 없어졌는데요. 그 문자는 좀 저희가 읽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신부님 스님, 저는 문구사를 25년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요. 아직도 집도 없이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고민 상담 들어왔습니다. 아, 국민이 어떻게 해야 세상이 바뀔까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오늘 좀 밀리신 명진 스님부터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것이 지금 얘기하는 뭐 소득 증대를 통한 네. 경제 발전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성장 위주로 수출 뭐 이러면서 너무 부자들만 잘 살았어요. 예, 그렇게 네. 계속 빈부격차가 심해졌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집 가질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아이를 좋은 학원에 보낼 수가 없는 그런 격차들이 점점 더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조정해내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지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약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 횡포를 못 부리게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건데 네. 대한민국의 법은 있는 자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의 편이었었죠. 그동안에 쭉.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했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계급이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의 자식은 노동자의 자식 겨우 할 수밖에 없고 영세민은 영세민이고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고 또 은수자 아들은 은수자가 되고 동수자들은 동수자가 되는 네.